안녕하세요. 어, 비도 올 만큼 온 것 같고, 비가 다 오고 나면은, 지금 시기는 어쨌든 비 오고 나면은 좀 추워지기 시작을 하죠. 원래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까지도 그 제트 기류가 좀 약해져 가지고, 한파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좀 하시고, 피해를 보다 보니까, 연료 비용, 이런 난방 비용에 대해서도 되게 걱정들도 또 많으실 수 있는데 또 견뎌내야죠, 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 조만간에, 올해는 아니고 내년 초에, 어,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 이 KOK에 대한 부분을 MBI 그 사기에 대해서도 다루었지만, 이번에도 KOK에 대해서도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쪽의 취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 세계 시사 프로그램에 어, 제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설명도 해야 되고, 자료도 제출을 해놨고, 어, 한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떳떳하면은 나서서 그 잘못 취재가 됐고,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했다라고 해서 떳떳이 나서가지고 취재에 응하면 되지요. 숨지 말고.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3개 단체, 피해자 단체에서 시위를 해서 거기에 MBI나 아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KOK, KOK는 뭐 제가 익히 잘하니까 빼고, MBI에 관련된 추정 60분에서 그걸 다루었더라고요. 추정 60분에서 다룬 그 MBI 피해에 대한 그 내용, 취재 내용에서 하나를 받는 게,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다단계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학교에 교수가 있었고, 그 교수는 거기에서 직무 정지가 됐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PD가 찾아갔어요. 거기에 또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 PD가 그 사람을 만나서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다라고 했고, 잠시 저 방에 들어가 기다려 주세요. 곧 전화 통화하는 척 하면서 들어가 계시면은 어, 그,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니까 이 담당 PD가 그 가르쳐 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와이프가 나왔어요. 와이프가 나왔는데, 그 교수의 와이프가 나왔는데, 그 와이프가 거기에 이제 PD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 이 교수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하고 또 인터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떳떳하지 못하면은, 떳떳하다면은 당연히 내가 뭔가 주장을 해야 될 내용도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떳떳하게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뭐가 잘못됐고, 저들이 주장하는 게, 저희 보고 안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티들이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해명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도망부터 먼저 가요. 그리고 일단은 그 PD가 그 사람하고 컨택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취재를 했겠지요. 그러면은 그 상대 누구냐에 따라 갖고 뭐 그 전 세계에 하나뿐인 활성 아니면은 칠성 그다음에 그 저기 운영사라고 하는 쪽 전부 다가 나서 가지고 일부러라도 찾아가 가지고 이게 기회잖아요. 공적으로 여론상으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기회에 자기가 나서서 떳떳이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내용에서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렇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 추정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도망갈 것 같고, 어, 연락 자체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들도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뭐 K 스테디움이나 뭐 거기 그 저기 커뮤니티 풀이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왜 기회가 왔는데 왜 자꾸 숨고 응하지 않냐? 더더군다나 떳떳하면은 얼굴 내놓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뭐 허벅지 이런 거 찍지 말고 얼굴 내놓고 타이틀 그거 딱 내놓고 내 이름 내놓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떳떳한데 왜 못하냐는 거죠. 음성 변조, 얼굴 모자이크 처리, 하다못해 뭐 그 형상으로 봐도 알 법하면은 하체 부분을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왜? 떳떳하면은 당연히 내 얼굴 내놔야지요. 얼굴 내놓지 못하고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스스로 뭔가 뭐 꿀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 주장하는 반대쪽에 주장하는 것에 무언의 그 뭐 뭐라 그랬지? 무언의 어 의사가 그쪽에 그서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무언의 동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왜? 도망가는 거니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에 거꾸로 해야지요, 제대로. 응해서 자기 주장, 자기가 결백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해야지요. 스스로 기회를 줬을 때 해명을 해야지요. 왜 자꾸 숨냐 이거죠. 삐리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선동이라기보다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표현도 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소수가 이게 최고다. 뭐가 최고예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기업이, 법인이 몇 개나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계약 관계, 그게 이름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법인 자체에
예를 들어서 이 기술적인 스포팅을 하고 거기에서 뭐 운영, 뭐 개발 이런 거 다 한다 그러면 그런 계약 관계 보여주고 그다음에 맨파워가 이만큼이고 어떠한 기술력을 갖춘 조직이 여기에 인발브 돼서 그 계약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그 종업원이 200명, 300명. 근데 지금 그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 있을지 그거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요.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쪼개놨는데 지금 봐 가지고는 어디로 또 사람 보내고 그 전에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200명, 300명 정말 있었는지 그거는 여기에서 계약 관계에서 나오지 않은 건데 나중에 가면은 공지사항에 계약 관계를 언급을 해요. 그 회사 자체가. 저는 정말 그 많은 자료를 제출을 해, 제공을 해놨고, 그 내용을 리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질문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 거리를, 그 자료가, 자료를 다 봤다고 해 100%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글을 읽었어. 읽기는 읽어. 이해를 못 해. 거기에 사용이 되는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읽기만 말 그대로 리딩만 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잘 모르면은 와, 대단한 회사네.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네. 엄청난 미래가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뜯어가지고 실현 가능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만한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맨파워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언급이 됐는지.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테스트넷 통해서 코러스 인증받는 거 테스트넷을 통해서 했어요.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레이싱카를 모는 그 레이싱카가 수백 킬로를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국도에다 갖다 놓으면은 시내에 갖다 놓으면은 레이싱카가 수백 킬로를 달릴 수 있어요?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런 이제 여건들이 조건들이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복합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레이싱카가 레이싱 레인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 그 레인을 만들어 놓은 데서 달리는 거. 우리 시연하는 거 봤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그렇게 랜선 일일이 다 그렇게 이제 꽂아 놓은 상태에서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에서 그냥 해놔 버리면은 거기서는 그렇게 돌겠지요. 우리 솔라나 뭐 10만 수십만 TPS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트랜잭션 그 추이를 보면은 3000 TPS 왔다 갔다 해요. 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서버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얼만큼의 용량짜리를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과 같은 이렇게 KOK 출금조차도 하지 않고 어떠한 트랜잭션 자체를 하지 않는데 과부하가 걸린대요. 몇 개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의 서버를 이용했는지 우리 그만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 앱 자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도 극히 드문데 많은
그 접속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게임 하나에 대한 그 라스트 만스 다운로드 몇 회, 뭐 그다음에 그 레버뉴 얼마, 뭐 이런 것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뭐예요? 5K면 5천 이잖아요. 5천 미만은 1에서 4,999까지예요. 달러로도 마찬가지예요. 1달러에서 4,999달러. 그러면은 한 달 동안 5,000달러를 수익을 못 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5,000달러 가지고 누구 코에 얼만큼 갖다 붙여서 내가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이전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그나마 저기서 저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KOK 토큰을 브릿지를 통해서 KOK 코인으로 변환을 해서 그 K스테디움이라는 데에 기축 통화로 쓴다라고 했는데, 그 기축 통화가 뭘로 바뀌었어요? K스타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K스타하고 이 KOK하고는 이미 별개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K스테디움은 어디, 어떠한 사업의 법인에 속해야 되느냐? 그 개발, 우리 입장문부터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 공지사항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손의 떡,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KOK 재단에서 계약, 이 메인넷을 론칭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지금 소유하다시피 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K스테디움 PT라고 들어보셨지요? K스테디움 PT가 언제 생겼어요? 4월 13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3명의 이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현지인이고 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12월 15일 딱 되면은 한 사람이 빠지고, 지금 거기에 대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사로 바뀌어요. 변경이 돼요. 그럼 K스테디움 PT라는 것 자체가 이 자본금이 많은 회사냐? 한 주짜리예요. 싱가포르 달러로 1달러예요. 그럼 거기에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K스테디움의 오너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K스테디움 PT라는 게 4월 13일에 만들어져서 K스테디움이라는 것, 이 main넷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떳떳이 나서서 방송국이든 언론사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하면은 제보를 한 쪽의 내용도 싫지만은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 제보를 한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쪽에 컨택을 하지요. 연락을 안 받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사업에, 어, 뭐,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거를 좀 면할 수 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 좋은 기회잖아요. 양쪽의 주장에서, 더더군다나 그쪽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식하다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쪽에서 이야기한 거를 거기에서는 유식하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내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실으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왜 도망가요? 왜 연락 안 받아요? 저는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하고 이 그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도 녹취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공개 자료들도 있고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팅하는 거예요. 미팅해 가지고 제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취재하는 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니들을 상대로 하니까 니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주장을 잘못됐다는 이쪽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 작년 9월 달에 출연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8월 달에 이 대표이사하고 통화를 1시간 가까이 했어요. 저 기억해요. 58분 35초예요. 최영규 이사장하고 통화한 게 55분 35초인가 그래요. 끝단위에 35초라는 걸 제가 그렇게 알아요. 왜? 제가 그때 뭘 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한 내용이 내가 기억이 안 나면은 글로 적지도 않았는데 이해를 제가 다시 들어보기 위해서 해 놨는데 더 이상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저하고 추석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거기에 출연을 하든 말든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준다 이거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어 완전히 저희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라도 좀 빠르게 움직여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플랫폼 가격이든 이런 게 조정이 좀 됐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등급 수익은 무조건 하고 없앴어야죠. 그런데 그 스테이킹 리밋 뭐 그때 5,000불 이야기했는 거 그거 했어야 되고 후원 수익은 날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신규 스테이크들이 생길 수 없어요. 왜? 내가 소개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지들이 이야기하는 리퍼럴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없잖아요. 그걸 왜 해요? 지금 저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내가 투자를 해 놔놓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잘 모르는 게임하고 게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소개를 하고 이게 새로운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생태계를 확장을 시켜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교육을 학습을 많이 해야 된대요. 우리가 학습해 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들어 가면서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그 큰 돈을 투자를 했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만큼 또 이거 게임을 해야 되고 얼만큼 또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해야 되는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상장이 11개가 돼 있어요. 근데 저기는
새로운 코인을 가지고서 상장을 한 개 해 놓고 또 한 개 더 한다라고는 해요. 왜 그 짓을 해요? 상장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리고 메인넷만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일이 돼요? 뒤에 또 아주 탄탄한 것들 많잖아요. 왜 사고가 결국에는 비트, 비트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떠들지 않고 뭐 저기 소규모가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시절이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경험이 된 거고 더 큰 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거는 제가 어, 저한테 제보해 주신 그분의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얘들이 이제는 그 소위 말해서 조그만 거 한번 그 해먹고 나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뭐 아니 그 소도둑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다시피 뭐 그런 식의 뉘앙스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근데 거기는 결국에는 사그라들어 버렸죠.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 수가 적고 금액은 우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랬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2년 6월 21일 정책 변경 예고 나오고 그게 거의 확정 비슷하게 되다시피 했는 그날부터 그 전 세계 8성이 있는 방, 거기에 뭐 있는 방들 있는 쪽에 글도 올리고 그다음에 CS에다가 자료도 보내가면서 만드는 자료를 보내가면서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어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7월 달에 김천에서 두 번의 오프라인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저쪽 다른 방,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장사방이라는 쪽도 뭐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그 전주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녹취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최영규 이사장이 모든 걸 해결을 한다. 그러면서 10월 29일 되면은 뭐 그 법인이 설립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최영규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이다. 그다음에 누구는 2천억을 해먹고 한 200을 넣었기 때문에 2천억을 해먹었대요. 가져가는 거를 누군가가 거기에 전 세계 하나뿐인 그 사람이 허용을 해서 그걸 그렇게 가져갔다. 누가 200억을 넣은 저거 뭐고 이런 시답잖은 그런 그 앱에 200억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200억 투자할 것도 없지요. 그런 금액 2천억을 가져갔다. 가져가는 건 누가 봤냐고. 누구는 얼마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 이사장, 최 이사장이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어떠한 계약에 사인을 해본 적이 있냐? 없대요. 그럼 지금까지 계약 관계에 있었던 데는 뭐냐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최 이사장은 이사장이 아니다. 계약 관계, 법적으로 아무런 그 계약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최영규라는 사람을 이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뭐냐? 그럼 지들은 거기에서 업무 인수 인계를 하겠다라고 공지사항이 다 띄웠는데 안 한 이유는 뭐냐? 무슨 권한으로 니들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따지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보여야지. 내가 이런 계약 관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 있는 스테이킹 돼 있는 자산이 지들 거냐? 절대로 아니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분명히 원래 5월 달부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회를 2번을 줬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우리도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사, 뭐 방송국,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도 이 많이 알려야 돼요. 알리는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어떤 취재를 했는데 근거를 가지고서 제보를 하더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정치권, 언론사, 뭐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이거는 그냥 수단이에요. 왜? 방송 한번 탔다고 일이 해결이 돼요? 정치권에서 저놈들 잘못했으니까 그냥 피해자 이야기만 듣고 벌 주라 해가 벌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하고 법으로 판결이 나는 거는 증거에서 모든 것들은 결정이 돼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기록물이잖아요. 빼도 박지 못하는 기록물. 그리고 기록물을 보더라도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볼 줄 알아야지요. 바탕은 희고 검은 거는 글이다. 글씨다. 읽고 나면은 읽기는 읽는데 뭔 내용인지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게 그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글의 내용에 증거가 있는데 그 글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탓해요. 경찰이 무능하대요.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면은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문가인 사람들이 수사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관계가 재단과 피해자의 관계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뭐 소위 말해서 그 신변의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거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그쪽으로 합류를 해 버렸고,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운영을 하고 있던 홈페이지도 재단 이사장, 기존에 있었던 이사장이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게 그쪽으로 다 넘어가 가지고 새로운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 하나를 떡 앉혀 놨어요. 그 앉혀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드바이저라는 사람들은 개옥회 재단과 계약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그럼 누구의 어드바이저예요? 그거는 거기하고 계약을 했다는 그 업체의 어드바이저일 뿐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코인을 주냐 이거죠. 말 같지 않잖아요. 우리를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지요. 아우성만 친다고 일이 안 돼요. 아우성만 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곡해를 하고 또 "니 잘났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만큼 뭐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는데 정보가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또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가 눈에 보여요. 더 깊이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 어떠한 말바꿈이 이루어졌는지, 뭐가 없는데 얘들이 한다는 이런 것이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운영을 하던 쪽에 찬탈을 해 갔던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제 눈을 뜨게 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발기인대회하고 자기들이 이름 바꿔 가지고 간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제가 저희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을 적에는 거기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을 욕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거기 가 가지고 같이 그러고 있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말 들어주는 게 그게 내가 이 어려운 시기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다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해 봤는지, 왜 내보냈는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정말 자꾸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내보냈고, 욕설 하는 사람 내보냈고, 뭐 소위 말해서 지역 감정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색깔 이야기하는 사람 내보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사업 관련된 내용,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 막 띄우는 사람 내보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 1000명 정도 있는 사람들을 400명 미만으로 낮춰 버렸잖아요. 다 내보내고. 가시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를 가고 뭘 했고 뭐 사진 찍어 올리고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개인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영상 이 저 뭐 그 휴대폰으로 찍으면은 훨씬 깨끗하게 보이지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매일 보면 똑같은 옷이잖아요. 집에서 입는 옷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양복 입고 앉아 가지고 배경 화면 제대로 좀 갖추고 그래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내용만 전달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데 요 최근 들어 가지고 내용을 자꾸 요렇게 좀 어 줌에서만 하고 녹화본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씨알데기 없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를 제가 따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이 유튜브 해 놨는 거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언제 제가 정치권 이야기하고 언론사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저 시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주도를 했는 시위는 딱 하나예요. 부산 시위. 그거 하나 해 가지고 하긴 했잖아요.
그거 말고 저 시위를 제가 주도해 가지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시위를 하는데도 제가 사진 찍었어요? 저 안 찍었어요. 누가 찍어 갖고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진 찍는 그런 것 자체도 싫어했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 오면서 저한테 과한 표현으로 뭔가 응원을 하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다른 데서 욕한다는 소리도 하면서 스스로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좀 부끄럽다. 하지 마시라고 해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피해를 왜 입었고 이 피해를 해결을 해서 우리가 좀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시 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외에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좋은 소리 듣고 하면은 제가 뭐 돈이 생겨요. 뭐 그 명예가 생겨요. 명예 굶어 죽으면은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 학교 선배예요. 제가 58 이고 그게 11 이에요. 근데 민주화나 정치적인 부분엔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뭐 그렇게 뭐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인간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 갖고는 그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지랄인데 굶어 죽을 형편인데 인권 뭐 또 기타 등등 이런 거 해 가지고 '나 인간답게 살겠다. 나 시위해서 나 이 저 뭐 노동 시간 뭐 8 시간, 일일 8 시간 이런 거 쟁취하겠다.' 그러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지금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을 늘려서 일하게 해 달라는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국에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금융적인 사기 범죄는 준살인에 가깝다. 그거 보니까 뭐 금융 사기는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인은 아니지요. 준살인에 가까운 거지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가족끼리 동반사하고 이런 거 왜 해요? 뭐 니하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 같이 죽자." 해 가지고요.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도 돈 문제예요. 근데 잘 가던 거 시스템 자체를 올스탑을 시켰잖아요. 누가? 최은규가 했어요? 최은규 이사장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요? 권한도 없었어요.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는 실상을 우리 프론티어들한테 알리지 않은 게 문제다. 정말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이에요. 제가 컨택을 했을 때만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사무총장이라는 작자가 제가 거기 가니까 꼭 그 다단계 꾼을 취급하듯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트북에 앉아가 이지랄하고 있는 그런 싸가지 없는 게 사무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를 글로벌 인재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글로벌 인재예요.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제가 확인을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사람 학력 뭐 이런 부분에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래요. 우리가 그다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정도도 아니에요. 글로벌 인재가 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 좀 하면은 글로벌 인재예요.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디든지 거기에 다 아우르는 뭔가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글로벌 인재지요. 거기에 한 사람이 3 명인데 최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회의를 할 때는 영어로 한대요. 글로벌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한다고. 기가 차는 소리 아니에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나 근데 한국 피가 있고 한국인의 그 부모 아래서 자랐다 그러면은 별 차이 없어요.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던 게 그게 예전 재단이에요. 재단 3명 자기 건물도 아닌 새 들어서 하는 재단 사무실 가 보면은 정리정돈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의자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포개 가지고 얹어져 있고 간판 하나 없고 이게 재단이었었어요. 다른 데는 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세이셸 공화국의 페어케이 재단 역시 그 자본금 얼마 하겠어요. 케이스드림 PT, 미디움 LTD, 개명되는 메타M 다 한 주예요. 할 말 정말 많고 정말 많은 거 제가 자료로서 가지고서 설명을 할 거고 그 연관관계에 있는 업체들, 자회사들 다 따져보면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는지 우리 바보 아니라고요. 글쎄요, 뭐 저는 스스로 바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보고 여러분들은 더 바보고 그런 거지요. 바보를 보고서 앉아 있는 사람은 더 바보지요. 소위 말해서 빈 깡통이 정말 요란하지요. 저보고 빈 깡통이라 그러면은 그게 빈 깡통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거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